레벨 3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풀이가 좀 길어서 선생님이 아까는 다른 어플에서 지금 했지만 여기는 지금 노트 어플이에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노트 어플에서 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잠깐 끊었고요. 자, 이거는 저번 시간에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 정석 풀이와 이과식 풀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 풀이대로 한번 풀어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이과식 풀이대로 한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4,4, 자 여기가 4,4고요. y는 mx라는 직선이 있다. 그리고 얘가 만나는 점 B가 있고 그게 OA하고 OB 길이가 같게끔 만들고 B점을 잡고 자 B점에서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OA하고 만나는 거, 수직으로 내려서 얘랑 다시 만나는 거를 시라고 하자. 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밑변의 길이와 높이 길이를 구해봐야겠죠. 자, 밑변의 길이는 BC로 할 거고요. 자, 높이 길이는 이 길이로 합시다. 자, 이 길이는요. 이 길이는 A점의 X좌표에서 뭐 B나 C의 X좌표 B라고 합시다. B의 X좌표를 빼는 걸로 우리가 높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하는 과정은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X좌표의 차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 틀로 잡고 가봅시다. 자, 우선은 BC의 길이는요. 내가 B점을 잡아야겠죠. 자, B의 점이라고 하는 거는 X가 어딘지 모르므로 우리가 중요한 거죠. 여기를 임의로 K라고 둡시다. 여기를 K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은 B점이라고 하는 거는 K, MK라고 둘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OB 길이는 OA 길이와 같으니까 중요한 거죠. OB 길이와 OA 길이가 서로 같다를 이용해서 루트 OB 길이는 K제곱 더하기 M제곱 K제곱 이렇게 될 거고 OA 길이는 4루트이겠죠. 여기 4루트이죠. 이렇게 생긴 삼각형 직각 있고 4니까 4루트이겠죠. 1대1대 루트 2를 이용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 K제곱으로 묶고요. M제곱 플러스 1은 32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재료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넓이 길이로 가봐야겠죠. 자, 넓이 길이로 가봅시다. 자, 넓이 길이는 2분의 1 곱하기 BC가 뭐였죠? 밑변의 길이였죠? 자, BC 길이 구해봐야 되는데 OA 직선 한번 볼까요? 빨간색으로 볼까요? OA 직선은 어떤 직선이에요? 이 직선은 당연히 4,4를 지나고 원점을 지나니까 y는 x란 직선입니다. 그럼 여기가 k라고 하면은 C점은 y좌표도 k일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BC의 길이는 B의 y좌표에서 C의 y좌표를 뺀 길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B의 y좌표는 mk고 C의 y좌표는 k, k. C의 y좌표는 k가 될 거니까 BC의 길이는 mk에서 k를 뺀 게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A점의 x좌표 아까 뭐였습니까? 빨간색으로 다시 봅시다. A점의 x좌표 뭐였죠? 4였죠? 그리고 BC의 x좌표는 k였으니까 우리가 높이 길이는 4-k 이렇게 식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SM이 될 겁니다. 근데 SM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M이라고 하는 요 미지수만 존재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에 K가 섞여 들어가 버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연히 이 K라고 하는 거를
m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집어넣어줘야 이 SM이라고 하는 이 전체의 식에는 당연히 m이라고 하는 이 미주수에 대한 식으로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차근차근 해보자 이거예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은 식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는 게 오히려 문제를 더 쉽게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차근차근 하자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리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정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정리를 하면은 n-1 그리고 k가 될 거고요. 이거는 아직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해 놓읍시다. 얘가 SM이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식을 한번 볼까요? 문제에서 어떤 거 구하라고 그러죠? n-1의 제곱분의 SM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기에 있는 그 식을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식을 얘가 SM이니까 여기다 적어주게 되면 n-1의 제곱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벌써 하나 지워졌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해야 하는 건 여기 k 곱하기 4-k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해서 n-1이라고 하는 애를 뽑아낸 다음에 약분을 하고 마지막에 n값에다가 1을 집어넣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머리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식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2분의 1 곱하기니까 2를 분모로 보냅시다. 그리고 n-1이 아직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k 곱하기 4-k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어디서 정리하느냐?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재료 있었죠? 예, 쟤를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야겠죠. 지금부터는 주황색인가?로 합시다. 그럼 저 식을 가져와서 양변을 m제곱 플러스 1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k제곱이라고 하는 건 m제곱 플러스 1분의 32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k라고 하는 건 양수니까 루트를 씌우더라도 플러스만 생각하면 됩니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루트 32는 4루트 2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얘를 이용을 해서 누구를 우리가 정의 내려야 합니까? k 곱하기 4-k라는 애를 완성해야 돼요. 변형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따로 변형시킨 다음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자, 이 식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애다 라고 하는 거 계속 기억해 두시고요. 자, k 곱하기 4-k라는 애를 따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냈던 k에 대한 애가 k 곱하기 4-k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정리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죠. 오른쪽에 있는 얘를 정리해야 될 건데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통분해 봐야겠죠? 통분해 봅시다. 그러면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4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빼기 4 루트 2라고 따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4로 묶어봅시다. 그러면 4로 묶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분모는 여전히 m제곱 플러스 1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 부분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화해야겠죠? 루트 빼기가 보이니까. 그러면은 4 곱하기 얘는 m제곱 플러스 1 빼기 2가 될 거니까 m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분모에는 m제곱 플러스 1이 원래 있던 m제곱 플러스 1과 유리화하면서 곱해진 m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곱해질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제 초록색으로 한번 볼까요? 얘들을 정리를 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4 루트 2가 원래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정리했던 이 친구를 정리해서 다시 적어주면 1 더하기 루트 2분의 4 곱하기 m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얘가 지금 누구죠? k 곱하기 4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식입니다. 그쵸? 우리가 드디어 k를 m에 대한 식으로 정리됐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구해야 되는 게 누구였죠? 노란색, 형광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누구라 그랬죠? 얘라 그랬죠. 얘를 구해야 답이 나와요. 얘가 답이에요. 그러면 쟤를 한번 다시 적어볼까요?
재료가 아까 뭐였죠? 2n-1분의 k 곱하기 4-k였습니다. 근데 분자에는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2n-1분의 1 곱하기 우리가 구해놓은 식을 그대로 집어넣어 봅시다. 분자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곱하기 하면서 옆으로 쭉 적어줘도 상관없겠죠? 자, 식이 좀 길죠? 그리고 m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m-1과 m 플러스 1로 나눠봅시다. 이렇게 되면 드디어 약분이 되게 됩니다. 약분이 되게 됩니다. 이제 m값에다 뭘 넣으면 되나요? 1 대입하면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해봅시다. 얘는요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얘는 루트 2분의 4 루트 2예요. 자, 얘는 루트 2고 얘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2니까 2 루트 2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얘는 4 곱하기 2예요. 자, 이제 한번 약분하면서 해봅시다. 자, 2하고 2 약분될 거고요. 얘랑 얘 약분되겠죠. 그리고 여기 아래 있는 얘는 곱해서 총 4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약분될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만 남으니까 답은 4라고 최종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식을 문제를 풀면서 아무데나 막 적어 놓지 말고 꼭 잘 정리해서 그리고 체계적으로 모아두는 겁니다. 쌤이 지금 쌤 푸는 걸 보면은 어떻게 풀어놨습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SM이라고 하는 식을 구하기 위해서 밑변의 길이 정리했죠. 그 다음에 높이 길이 정의해놨죠. 그리고 그거를 우선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 표현해놨어요.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식으로 표현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BC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BC를 구하기 위해선 Y좌표의 차이가 필요하니까 B점의 Y좌표, C점의 Y좌표 구해서 차근차근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A의 X좌표와 BC의 X좌표는 상대적으로 쉬운 난이도로 4-K라고 표현해 놓은 거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SM이라는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한번 리미트식을 넣어가지고 구해보려고 시도해본 겁니다. 시도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분모에 있는 n-1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목적은 뭐로 바뀌어요? k 곱하기 4-k에서 그러면 n-1을 약분할 수 있는 그 재료가 나오겠구나. 쟤를 정리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 된 거죠. 그러면 어쨌든 얘를 풀어야 답이 나온다라는 거 정리가 됐으면 여러분들도 문제 오른쪽이나 왼쪽에 구석에다가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얘다. 그리고 적어놓고 박스 쳐놓고 별표 쳐놓고 잊지 말자 해놓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건 항상 다 사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제에서 뭐 줬습니까? 괜히 OA랑 OB 길이가 같다를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써먹으라고 준 겁니다. 써먹으라고 준 거다라는 얘기는 그 식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OB 길이 구해보고 OA 길이도 너 구해봐봐. 둘이 같다고 둬봐. 이 얘기입니다. 같다고 두고 제곱을 하니까 재료가 구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재료를 이제 활용을 해서 내가 지금 답을 구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구한 재료와 서로 섞을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걔를 간단하죠. 문자가 두 개잖아요. 하나로 뭉쳐야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게 K잖아요. 그럼 그 K는 내가 지금 여기서만 존재해야 되는 M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변형한 데 써먹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거기다 대입을 해서 변형시키는 총 과정은 어떻습니까? 좀 복잡했죠.
식이 길어지고 커집니다. 그럼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넣고 정리하고 별거 없어요. 통분했죠? 그리고 여기 뭐 있습니까? 유리화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거를 다시 집어넣어서 뭐 있습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종식에 집어넣어서 약분을 최종적으로 약분을 하게 되고 이제 m값에다가 1을 넣는 극한 풀이를 해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보다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모아두면서 답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이것저것 아무런 맥락 없이 마구마구 식을 정리하고 마구마구 대입하고 이쯤 하면 되겠지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뭘 구해야 되고 어떤 걸 정리해야 되고 누구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K라는 애를 M에 대한 식으로 모두 정리를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뭐 그런 거를 판단하면서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정석 풀이일 겁니다. 그럼 이제 이과들 풀이로 넘어갑시다. 이과들 풀이는요, 우리 아까 여기서 시작하려고 했던 여기서 풀어지게 됩니다. 자, 이과 풀이는 우리가 음함수 미분법이란 거 배웠어요. 그쵸? 음함수 미분법은 미분할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미분할 때 뭐가 발생하죠?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해 보세요. 했어요. 그러면 ex는 x제곱은 2x가 되고요. y제곱은요가 이제 여기서가 음함수 미분법이 적용되는 거죠. 쌤이 음함수 미분법을 뭐라 그랬죠? 나는 미분하고 싶은 애는 x인데 지금 식 안에는 x가 아닌 다른 애가 있을 때 어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게 음함수 미분법이 존재하는 이유였죠.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그냥 미분하세요. y제곱 미분은 뭡니까? 2y입니다. 그냥 y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생각하고 미분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줘야 하는 건 뭡니까? 발자국 그리고 표시 또는 표시 그렇게 남겨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뭘 남겨주라? 곱하기 멀쩡하게 미분하고 곱하기 나는 지금 y를 x로 미분했어 라고 표시를 남겨주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는 미분되면 0이 되니까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 될 텐데 지금 이거 리미트 붙어 있는 겁니다. n값을 1로 자, 리미트 n값을 1로 갈 때 얘는 0분의 0꼴이니까 당연히 값이 나오게 되니까 구하라는 문제일 거예요. 그렇다면 0분의 0꼴이 나오는 문제일 거니까 로피탈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로피탈을 한다 그러면 분모 미분하면 지금 2죠. 분자 미분하면 뭡니까? 예, 분자 미분하면 뭐예요? 4k-k 제곱이니까 미분하면 뭐예요? 4-2k예요. 근데 4-2k인데 난 지금 n값에 대해서 미분해야겠죠? 왜? 리미트 n값을 1로 보내고 있으니. 그러니까 얘는 나는 지금 k를 m을 k로 미분했어. 거꾸로 적었네요. 미안합니다. 맞네요. k를 m으로 미분했어 라는 애도 필요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 우리가 뭐냐면 n값이 1일 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k의 값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dn분의 dk의 값도 필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구하면 되겠죠. 역시나 우리가 구해놨었던 이 재료에서 얘네들을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k값을 한번 먼저 구해볼까요? 자, n값이 1일 때니까 여기다 1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k제곱 곱하기 2는 32입니다. 그럼 k제곱은 아이고 그러면 k제곱은 16이니까 따라서 k는 몇이 나와요? 4가 나오죠. 얘는 4예요. 자, 그럼 얘 구해볼까요? 얘는 미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은 이 식을 뭐 해봐야 돼요? 미분을 해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색깔이 좀 많으니까 좀 오래 썼으니까 색깔 바꿉시다. 파란색으로. 얘 미분해볼까요? 자, 얘 곱하기 얘
두 개의 덩어리가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곱의 미분 형태로 가야겠죠. 큰 틀은. 자, 앞에 있는 거 미분하는 때는 K에 대한 애가 미분이 되고 있죠. 우린 지금 얘를 M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거 미분을 할 때는 EK라고 멀쩡하게 미분해놓고 DM분의 DK라고 남겨줘야겠죠. 이렇게. 그쵸? 뒤에 있는 애는 그만 가만히 두고. 자, 더하기 앞에 있는 애 가만히 두고 뒤에 있는 애를 미분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얘는 원래 M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미분을 할 때는 이런 발자취를 남겨줄 필요가 없는 애입니다. 그쵸? 는 32는 미분하면 0. 이렇게 음함수 미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는 n값하고 k값에 알맞은 값을 넣어줘야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n값이 1일 때를 계속 구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k는 뭐가 나왔어요? 4가 나왔죠. 그러면 m에 1을 놓고 k는 4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여기다 적용시켜주면 8 곱하기 내가 구해야 되는 얘는 2 곱하기 그리고 여기는 16 곱하기 2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 곱하면 32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2가 될 겁니다. 여기 곱하면은 8과 2를 곱하면 16이 될 거니까 16 곱하기 dn분의 dk는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32예요. 따라서 dn분의 dk가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구해놓은 거를 그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와서 어디다 넣어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k는 아까 구했듯이 4를 집어넣어주면 될 거고. 맞죠? 자, 그러면은 얘가 우리가 지금 로피탈에서 나온 애입니다. 자, 얘다 4를 집어넣으면 앞에 있는 식은 뭐가 되나요? 4 빼기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뒤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2. 자, 걔를 2로 나누세요 이겁니다. 그럼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8 나올 거고 2로 나누면 똑같이 답은 4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잘게 쪼개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지금 저번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거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지금 식이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 얘네들을 마구 섞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지금 우리 이과가 풀었을 때는 어떤 느낌입니까? 얘를 구해서 이렇게 이게 답이 갈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재료들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건 내가 원래 구해낸 아까 k제곱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은 32라는 이거를 통해서 k는 4야 그 다음에 dm분의 dk는 마이너스 2야 라고 하는 자잘자잘한 재료들을 구해서 이 과정 속에다가 녹이게 되면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식이라고 하는 거는 리미트 n값이 1로 갈 때 2n-1분의 k 곱하기 4-k였죠. 이걸 구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녹아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번 수2 1단원 레벨 2와 레벨 3에 있는 문제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게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줬다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반드시 선생님 풀이를 보는 건 참고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인들 스스로 생각해내면서 그리고 나중에 풀었을 때도 반드시 풀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풀이를 완전히 외워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풀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말이 이렇게 하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거 한 두세 번 풀어보고 한 2, 3일 간격으로 또 풀어보고 이러면 레벨 2나 레벨 3에는 내가 몰랐던 문제들 마스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선생님 이거 제가 이 문제 푸는 걸 그냥 이 문제에 국한돼서 외워버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을 외운다는 건 그 문제를 푸는데 필요했던 모든 프로세스들, 생각의 방법들을 여러분이 익혔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당연히 다른 유형의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응용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레벨 3에 있는 문제들,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려운 문제들 아닙니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거 못 풀겠다고, 그리고 풀기 귀찮다고 안 해버리는 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는 조금 독하게 말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좀 느슨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고생하고 있는 거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래도 조금 더 힘내서 우리 좀 독하게 마음 먹고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2, 3 지금 1단원 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서도 좀 웃기겠지만 저도 지금 웃깁니다만 진짜 많이 미숙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어쨌든 우리 10명 남짓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좀 발버둥 치고 있는 거라고, 저 사람 좀 발버둥 치고 있구나 라고 좀 생각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학기 시작했으니, 그리고 3월달 모의고사도 이제 한 3주 남았으니, 3주 덜 남았네요. 그 남았으니 수원은 우리 열심히 문제 풀어봤었고요. 이제 수2 문제 푸는 과정에서 적어도 미분법까지는 여러분들이 풀면서 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 우선 여기까지 1단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